내가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에 살기 좋아서 창업 초기 비용이 비교적 저렴해서 부산에 스타트업을 설립한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안에 의향은 있죠. 있습니다. 서울에 지사를 두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머라노가 만나본 부산 스타트업 대표 6명 중 3명이 향후 서울 경기권으로의 본사 이전 또는 지사 설립을 고민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탈부산을 고민하는 이유, 머라노가 취재했습니다. 특히 상당히 어려울 때에 부산 신용보증기금이라는 센텀에 위치한 스타트업 벤처 투자 쪽에서 저희 기술력을 보시고 먼저 지원 의사를 밝혀주셨고, 그 후에 저희들의 어떤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좀 받게 되고 또 데스베리를 무사히 또 넘겼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스타트업과 투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전국 벤처투자액 4조 8,668억 원 중 부산의 벤처투자액은 986억 원, 약 2% 남짓이라고 합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데스밸리를 넘어서는 소수의 기업만이 살아남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 해결책인 투자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서울 경기권은 기회의 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부산시나 부산의 관련 기업에서 저와 같이 일해보자 이런 거면 거의 전무하다 보고요. 오히려 서울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정부 부처에서 서울에 올라와라, 우리가 사무실이나 기왕이면 투자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제 인력을 뽑을 때도 사람들이 많이 그쪽에 모여있기 때문에 좀 의사와는 관계없이 좀 스타트업 씬에 계속 몸담는다면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력 구하기 역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특히 IT 분야는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많은 보수를 제공하는 수도권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데요. IT 분야에서는 우선 사람이 가장 큰 자본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부분 이제 부산보다는 수도권과 서울 쪽에 있어요. 우선 인력 유출이 많이 이제 수도권으로 일어나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개발자 같은 경우는 정말 구하기 힘듭니다. 네. 여기 오히려 타 지역 기업의 지사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프로젝트 단체가 있습니다. 모두의 부산지사는 마이스 부산 강석호 대표, 부산인갑의 장윤창 대표, 패스파인더 김광희 대표 3인이 합심해 추진한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공유 오피스, 비즈니스 지원, 인재 채용, 숙소 등을 업종으로 하는 다양한 부산 유망 기업이 함께 참여할 정도로 규모도 커진 상태입니다. 부산에 이렇게 출장을 온다든지 장기 근무하러 이제 오시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부산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니까 부산지사까지 이렇게 만들게 되면 좀 더 부산에 있는 스타트업들과 또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부산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공공에서의 지원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어떤 사업 모델을 발굴한다든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좀 토대가 조금 부족해서 성장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나 또 성장 잠재력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부산이 좀 그런 좋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고, 일단 저희가 또 좋은 사례가 돼야 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모두의 부산지사를 좀 잘 활성화시키고, 또 이런 경험이나 또 사례를 가지고 다른 지역도 같이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글로벌 기업의 이제 한국 지사 또는 아시아 지사를 좀 부산으로 유치하는 일도 사실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 부산시는 창업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많은 지원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탈부산을 막을 수는 없었는데요. 수도권 집중화 현상 탓에 스타트업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투자사, 인력 등의 인프라가 서울 경기권에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인프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스타트업의 탈부산을 막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보면 비수도권에서의 벤처기업 증가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강화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유 중 하나가 인프라의 문제죠. 그러니까 벤처기업이나 기술 기반 기업들이라는 게 이제 소위 화이트 컬러,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그에 연관된 지식 기반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자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가용이 편한 데가 대도시고, 그 대도시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데가 이제 서울이니까 그쪽으로 이제 집중되는 현상이 가속화된 게 있고요. 부산 전역을 아우르는 그냥 큰 동남권 일대의
하나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지 않으면 창업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부산은 아직 만든 기회가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창업청의 설립, 가덕 신공항 개항, 2030 월드 엑스포 개최 등 부산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대형 이벤트들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개최되었던 평창올림픽, 여수엑스포의 사례를 돌이켜보았을 때 대형 이벤트 개최 이후 사후 관리를 어떻게 이어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는 지적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성 있는 것들은 효과가 오래가지 못한다. 예를 들면 강원도 예를 들면 평창올림픽 했지만 그 임팩트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물론 이제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시킨 건 사실이긴 하지만 이게 어떤 지역 경제의 어떤 지속적인 그 발전으로는 지금 이게 옛날보다는 잘 이어지지 않거든요. 이게 부산이 만약에 이런 그 메가 이벤트를 한다고 했었을 때 그의 임팩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런 지역 전반의 어떤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게 좀 휘둘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수많은 스타트업, 그리고 부산에서 활약할 수많은 예비 스타트업들을 위해 부산시의 극적인 변화와 성장이 절실한 순간입니다. 메가 이벤트의 성공적인 개최 및 사후 관리를 통해 부산이 기업 친화 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상 국제신문 뉴스레터 모라노가 전해드렸습니다.